일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마치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낙폭을 그래도 꽤나 줄인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코스피는 0.1% 하락으로 현재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정도로 줄여놨고요. 지금 코스닥 역시 1.38%, 한때는 2% 가까이까지 빠졌었죠. 일부 진행 때는. 그럼에도 지금 한 1.37% 하락세로 상당 부분 좁힌 상태, 현재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장을 마쳤습니다. 3시가 지나면서 이제 마감 지수가 곧 나왔는데요. 네, 1885로 끝났습니다. 0.76포인트 하락하면서 오늘 약보합장으로 끝났습니다. 1885, 그리고 코스닥도 6.93포인트 하락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517.46포인트로 장을 마쳤군요. 오늘 자세한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이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면서 우리 증시 역시 하락 흐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이 개입 가능성이 더욱더 불거진 가운데 이 뉴욕 증시가 연중 최저치를 찍는 등 이 같은 글로벌 증시 하락 흐름, 우리 증시 역시 연동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1% 넘는 개파락으로 출발을 한 이후 1860선마저 붕괴가 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다행인 점은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사흘째 유지가 되고요. 기관이 역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이 지수 하락폭을 빠르게 좁혀갑니다. 오늘 마감 종가 살펴보면 1포인트의 하락 흐름이네요. 1880선을 지켜냅니다. 1884선에 장마쳤고요. 자, 이어서 수급 상황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 외국인들 4거래일째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오늘도 1,0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나타내줬고요. 반면 오전장에서 이 매도 흐름을 조금 보였던 기관, 그러나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전일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된 가운데 오늘 역시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데요. 오늘 기간은 527억 원의 매수 우위, 반면 개인 쪽에서는 2,700억 원 정도의 매도 흐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봅니다.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 역시 오늘 하락 흐름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폭을 줄여간 데 반해 이 코스닥의 경우 1% 넘는 급락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막판 들어서면서 조금 낙폭을 줄이는 모습 나타납니다. 6포인트의 하락 흐름, 오늘 517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역시나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이 두 주체 모두 매도세 보입니다. 각각 4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836억 원의 매수 흐름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시리아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원달러 환율,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불거지는 가운데 이 원화 가치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출발은 1119원 개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좁은 이 박스권에서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보인 이후 오히려 하락 흐름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시리아 사태가 우리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막판 들어서면서 또다시 빨간불이네요. 20전의 오름세 1116원 50전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강부합권에서 흐름입니다. 오전장에서 4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서나 싶었는데 역시나 빨간불로 장마치네요. 130만 9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최근 자동차 쪽 흐름 좋습니다. 오늘도 현대차, 기아차 1% 넘는 상승 흐름이 나오죠. 현대차가 24만 원 선 안착을 했네요. 24만 500원. 기아차 역시 6만 5천 원입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강보합권의 흐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 전일도 하락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밀립니다. 27,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한국전력이 강보합권, 신한제주가 1%의 하락 흐름 39,0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 오늘 1% 넘는 하락 흐름 보인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 모두 줄줄이 하락 흐름입니다. 셀트리온이 4% 밀립니다. 57,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서울반도체 역시 4% 넘는 급락 흐름 나옵니다. 서울반도체의 경우 최대 주주 블록딜 소식에 아무래도 하락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오늘 서울반도체가 37,0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CJ 오쇼핑과 파라다이스가 1%대의 낙폭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역시나 이 빨간불을 켠 쪽은 파트론과 SFA밖에 없네요. 역시나 CJ ENM이 1% 정도 밀리고요. 포스코 ICT가 2% 밀립니다. 반면 SFA가 2%대의 강세 흐름, 오늘 57,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짚어봅니다. 자동차주 흐름, 오늘 전업종 대부분 하락 흐름 이어진 가운데 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현대차가 24만 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기아차가 6만 5천원. 이어서 부품 쪽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에셀이 2%, 한일이아가 4% 강세네요. 16,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넥센타이어 역시 3%대의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15,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증권주입니다. 이 시리아 사태에 오늘 증권주들 줄줄이 신저가를 찍었는데요. 먼저 동양증권 1%의 하락 흐름입니다. 3,015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아무래도 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속하는 증권 오늘 밀릴 수밖에 없는 하루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진투자증권, 대우증권, SK증권 모두 오늘 신저가를 찍었고요. 하나투자증권이 1%의 하락 흐름입니다. 역시나 장중 최저점을 경신하면서 오늘 3,21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흐름 짚어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신당 창당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안철수 테마주 흐름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자, 먼저 써니전자 상한가로 장마치네요. 4,81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 안랩 역시 흐름이 좋았습니다. 8%, 59,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미래산업이 6%, 다물멀티미디어가 5%, 오픈베이스가 3%대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방산주가 오늘 또 들썩였습니다. 이 전문가들 쪽에서는 이 방산주의 상승 흐름 시리아와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퍼스텍이 10%대의 급등 흐름입니다. 2,035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스페코와 빅텍이 상한가네요. 이어서 휴니드가 6%, 웰크론이 5%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2,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 시리아 사태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불거지면서 이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돌면서 대테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오늘 좀 나옵니다. 먼저 SH에너지화학이 3%대 강세입니다. 944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또 광산개발 산업을 진행 중인 NRD도 살펴볼 텐데 NRD 역시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NRD가 오늘 상승세가 좀 나오면서 이 막판 들어서면서 좀 밀리네요. 5호장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1%대의 하락 흐름 1,4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남광토건 살펴봅니다. 오늘 하락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13%대의 급락 흐름,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이슈로 오늘 계속해서 10%가 넘는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남광토건 오늘 주당 1,410원씩 밀립니다. 9,29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지어소프트 살펴봅니다. 이 모바일 광고 서비스 업체인 지어소프트 오늘 10%대의 급락 흐름이 나옵니다. 대표이사의 배임 피소설에 오늘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 조금 축소합니다. 오늘 1,03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한진 PNC입니다. 이 채권은행에서 관리 절차를 개시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오전장에서 빠르게 상한가 도달합니다. 오늘 898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효성 살펴봅니다. 전일 8% 정도의 급락 흐름이 나왔던 효성, 우리 세무조사 충격을 딛고 하루 만에 반등 흐름이 나옵니다. 이 실적과 관련돼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기도 했던 이 효성,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반등세가 나오죠. 오늘 2%의 강세 흐름, 71,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정리하고 내일장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팀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뉴욕과 유럽 증시는 서방 국가들의 시리아 군사 개입 가능성으로 급락하며 마감했고, 코스피는 뉴욕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으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운송장비, 통신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한 반면 증권, 운수창고, 기계업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오늘 운수창고, 기계업종, 증권 등등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상대적인 좀 강세를 보인 쪽은 의료정밀, 운송장비, 통신 등이었고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 것을 양쪽으로 분류를 해주셨는데 이 양쪽이 왜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한쪽은 왜 약세를 띄었는지 그에 대한 분석을 좀 곁들여 주시죠. 네, 운송장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오늘 왜 강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글로벌 시리아 공습 가능성으로 글로벌 금융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이 일본 대비에 수혜가 받을 예상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반면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 공습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증권주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은 걸로 해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9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앞두고 내일장 전망과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네, 9월에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려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벤트는 많지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9월에 있는 이벤트들을 보면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9월 미 연준에 FOMC가 이제 Q3를 축소를 시작할지와 9월 21일에는 독일 총선이 예정돼 있고 또한 이제 10월에 미 부채 한도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9월 증시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제적으로 이벤트가 많아 우려는 존재하지만 악재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FOMC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 주요 경기 지표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소매 판매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미 연준이 9월 FOMC부터 QE3를 당장 축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고 독일 총선 또한 메르켈 총리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서 큰 불안 요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월에 또 미 부채 한도 협상이 있는데 2011년 이후에 세 번째 맞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그에 따른 증시 조정이 지속된 점도 없고 근본에도 막판 정치권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시 조정은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9월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반면 하반기 최근 이제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면 국내 증시의 수혜로 외국인의 선호 현상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결국 중국 대규모 철도 투자 등 고정자산 투자가 확대되는 국면에 직간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철강, 비철, 기계 업종에 좀 관심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중원 팀장과 함께 시장을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장 수급 분석해야겠죠.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수급상 특징 또 업종별 특징이라면 각각 어떤 것들입니까? 예, 오늘 해외 시장 영향으로 양 시장이 모두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코스피는 좀 강하게 그 부분을 좀 만회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고,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매물 압박을 받으면서 회복하지 못하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회복이 됐습니다만 코스피 쪽이 좀 더 강한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시장 속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외인들의 선물이 오늘도 3천억대 매수가 좀 유입이 된 부분이 최근에 선물 쪽 계속 매수 유입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 수급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더 보면, 최근에 지금 일별 동향인데요. 외인들의 지금 매수가 코스피 쪽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역시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할 때, 조정을 받을 때 어떤 매수의 관점을 좀 말씀드리는 좀 근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입니다. 하락으로 어떤 하락 추세로 좀 전환된다기보다는 하방에 대한 경직 부분, 1850포인트 근접 시에는 또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최근 연기금에서의 지속적인 매수 부분이 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여전히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낙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대한 그런 조정 시에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서 또 그런 악재들이 나오게 되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이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종목을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지금 추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답답함을 좀 느끼지만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 악재나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고 대응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좀 수급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 부분이 좀 낫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최근 시장을 보면 상당히 좀 재밌는 흐름입니다. 7월달, 8월달을 보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지금 업종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코덱스 200 차트와 코덱스 인버스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7월달, 8월달에 어떠한 쪽을 베팅을 했어도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하방으로 베팅을 했어도 수익이 나지 않고 상방으로 베팅을 했어도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러한 흐름, 즉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최근에 종목을 투자하기에 상당히 조금 시장과 연관되는 종목을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좀 수익률 관점에서는 그다지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답답함을 좀 느낄 수 있는 장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겨내면서 어떠한 섹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계속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종목별로 코스닥이 지금 최근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실적이 좋고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또 매수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오늘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자동차 최근에 이러한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전기전자와 자동차들 운수장비 쪽 이러한 매수세를 계속 유입을 해주고 있고 특히 자동차주들이 좀 눈에 띄고요. 제가 아까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자동차 섹터입니다. 그쪽을 제가 이제 추천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현재 지금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사실 파업에 대한 부분 실제적으로 지금 그 매출에 대한 부분도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가 계속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철저하게 수급적인 부분이죠. 외인들이 계속해서 자동차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분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도 가장 통하는 부분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통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따가 또 특징도 말씀드리겠지만 신규로 이제 완성차를 접근하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억지로 약간 계속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의 지금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도 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화학주도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좀 저점을 찍고 좀 올라오는 그러한 패턴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좀 생기고 있고요. 통신 쪽 같은 경우 여전히 계속 횡보, LG U+나 SK텔레콤 같은 경우 횡보를 좀 하고 있고 KT는 오늘 좀 반등을 준 그러한 흐름이고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면 오늘 운수장비 쪽에 대한 매수가 가장 역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 쪽에 대한 그러한 매수세도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민감주 중에서는 현재 조선이라든가 철강 쪽 이러한 쪽이 중국 쪽의 모멘텀으로 해서는 좀 철강까지 포함을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IT 쪽에서는 IT 부품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최근에 좀 낙폭이 좀 다시 좀 커진 모습인데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죠. 이를테면 파트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 그러한 좀 종목별로 해서 잘 선별을 하면서 철저하게 좀 수급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낙폭이 큰 종목들 중에서 외인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러한 섹터를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방향성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고 이 부분은 9월달 미국에서 조기 종료,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그런 기간적인 시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현상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그러한 매매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보유하기에는 수익이 낮다가 또 반납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좀 짧은 매매를 하시면서 향후에 시장에 대한 부분 계속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할 시, 조정 시에 어떤 대형주, 민감주를 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의 특징주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들 꼽으시겠습니까?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현대위아, 그리고 SK케미칼, 한국전력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현대위아 같은 경우 오랜만에 오늘 좀 강하게 좀 눈에 띄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길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상승의 그런 추세보다는 서서히 좀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 평선도 이제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하면서 오늘 좀 강하게 좀 돌파를 시켜주는 흐름입니다. 자동차 부품 부분의 견조한 성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 뭐 기계 부분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70% 이상이 자동차 부품 쪽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3공장 가동이 됐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고마진 제품에 대한 판매가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쪽과 계속 연관을 지으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완성차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완전하게 지금 메인들의 그런 힘에 의해서 매수에 의해서 좀 상당히 좀 부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이러한 좀 부품주,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만도도 특징주로 좀 잡혔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자동차 섹터가 계속 뭐 잡힙니다. 그쪽이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부품주들을 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의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코스닥 쪽이 상당히 약했지만 유일하게 또 자동차 부품 섹터 종목들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신고가를 보여주는 종목도 있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구간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위아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SK 케미칼인데요. 이 종목 또한 제가 아까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바로 지금 최근에 수급이 좀 불안정한 그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수급이라든가 기관의 수급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투신의 수급도 그렇고요. 상당히 안정적인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급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물론 실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계속 하락을 했었고, 향후 이제 그 실적 발표쯤부터는 다시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는 다시 저점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 뭐 부분도 좀 나왔고요. 세포배양 독감 백신 임상 3상에 돌입을 했다는 그러한 뉴스도 나왔고, 더 좀 들어가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화학 쪽이라든가 건설, 자회사도 가지고 있는데요. 화학이라든가 건설 쪽에서 부진이 좀 탈피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분기가 좀 실적이 좀 좋지 못하고 향후에 좀 좋아지는 쪽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종목, 이쪽에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그러한 흐름이라고 판단이 들고 단기적인 그러한 추세 반등 구간이 좀 들어간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121선을 좀 돌파를 시도했고 거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트레이딩을 한다면 목표가 한 5만 원 정도 설정을 하고 트레이딩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섹터상으로 오늘 반등의 그런 이유는 이제 바이오 쪽, 제약 쪽의 그런 흐름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제약 쪽이 뭐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올라오는 구간 형성이 됐다가 다시 또 꺾이는 흐름도 나타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는 그 좀 더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 시장에서 가장 통하는 부분은 수급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인데요. 시장이 지금 현재 워낙 뭐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 대안투자의 종목으로서 좀 훌륭한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현재 지금 뭐 요금의 합리화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1일 날이었죠. 21일 날 새누리당에서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정부에 제출을 하게 됐죠. 향후에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면 수급도 최근에 이 기관 외인들의 수급 상당히 뭐 양호하고요. 특히 연기금 쪽에서는 뭐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의 그런 특징 종목, 현재 좀 불안한 시장 속에서 좀 대안주가 될 수 있는 한국전력까지 해서 세 종목을 특징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위아와 SK케미칼, 한국전력 세 종목을 오늘 특징주로 꼽아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영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이명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선윤 대표께서는 먼저 악재가 중첩되어 있다. 관망세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종목 보유 전략을 이야기하셨고요.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자, 이명수 전문가는 박스권 장세, 국내외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실적주에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어를 종목으로 꼽으셨는데 어제도 한 분의 전문가가 현대 하이스코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또 듣게 되네요. 네, 악재가 많은 시장에서 좀 관망하자는 의견을 주신 김선윤 대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조금 시장이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회복을 조금 보여줘서 좀 다행인데요. 최근에 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악재가 남아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뭐 시리아 사태 더불어서 9월달 같은 경우도 동시 만기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있고 또 하나 동남아시아 쪽에 해당하는 또 리스크 자체가 국내 쪽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당분간의 흐름 자체가 상승 쪽으로 가기에는 좀 힘이 붙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외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이제 8월 13일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정말 한 이틀만 빼놓고선 오늘도 4일 연속으로 해서 1,000억 이상씩의 매수를 좀 보여줍니다. 연기금도 같이 좀 동참하는 흐름인데요. 이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좀 프로그램 쪽의 매수세를 좀 살펴보자면 프로그램 쪽은 오히려 조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한 장 초반에 조금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비차익 쪽에 200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주다가 5장 들어서부터 매도세가 좀 나와주면서 또 순 매도세로 좀 한 300억 이상의 비차익 매도세가 좀 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차익거래 쪽에서 매도세가 잡힌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코스피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요. 오늘의 흐름폭, 굉장히 좀 장 시작부터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있었던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시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1% 이상의 시가 대비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다시 며칠간의 제자리, 박스권 형태를 조금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근데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악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 좀 어느 정도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라인을 좀 따라 생각해 본다면 고점 라인을 좀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9월달에 남아있는 악재로 인해서 또 한 번의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확실한 상승을 보기에는 일단 21선 위로에 안착을 보인 이후에 좀 흐름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든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굉장히 좀 심한 하락폭을 보여줍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00억, 외인이 400억 원의 매도가 나왔고, 기간도 역시나 400억 정도 매도세가 잡혔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코스피는 잘 상승을 준 반면에 오늘 일장에서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굉장히 심화된 모습인데, 최근의 추세 자체가 기관들의 움직임, 특히 외인들의 움직임이 코스닥에서 물량을 정리를 한 이후에 코스피로 조금 움직이는 듯한 흐름이 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조금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빠져나온 이후 다시 코스피 쪽에서 외인들의 물량을 좀 따라서는 좀 그런 이제 외인들의 매수하는 종목을 따라서는 경향이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가 그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일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에서 꾸준하게 좀 반등을 잘 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 정말 많은 물량의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꾸준하게 잡혔던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물량, 외인들이 70만 주 이상을 순매수, 기관들도 2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라는 거죠. 이 추세가 당분간은 그러니까 외인들의 추세를 따라가는 기관들의 모습이 당분간은 조금 계속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장 들어서 강하게 외인들이 사는 종목을 기관들이 살펴보고 있다가 좀 매수가 들어가는 경향, 이런 게 요즘에 좀 추세로 잡혀주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는 저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악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이런 차익 실현 물량, 단기적인 최근의 추세 자체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계속 거듭하는 모양새거든요.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IT주, 삼성전자 쪽에서 대형주로 가다가 그 물량도 고선에 정리해주면서 철강이나 화학주, 건설주 쪽으로 이동해주고 있고요. 또 그 물량들이 다시 한번 또 자동차 관련주들로서는 꾸준하게 또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짧게 치고 나가는 전략을 좀 요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추세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단기적으로 또 흔들릴 가능성이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으로 해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낙폭이 과대한 종목군들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 코스피 지수 자체는
19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자리를 잡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가 좀 기로에 놓여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은 1900포인트 자체를 조금은 단기적 고점이라 생각하시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는 전략도 한 다음 주나 또 9월 한 달 내에 좀 필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명수 전문가님의 순서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한 2, 3년 가까이 1900과 195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나긴 그 박스권 장세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러한 그 박스권 장세가 언제 끝날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적어도 뭐 하반기 갈수록 이러한 그 박스권 탈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동남아 그 금융 불안,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시리아로 비롯된 그런 중동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데, 과거 뭐 미국과 유럽의 그런 금융위기와 비교해봤을 때 그 뭐라 그럴까, 리스크의 경우에는 뭐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수급 동향에서 외국인들의 경우 과거처럼 숏 매도 포지션을 선물 시장에서 배팅하지 않고 오히려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선물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과 중동발 그러한 그 리스크의 경우에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국내적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 만한 그런 뭐 재료 모멘텀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반기 이후 실적과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야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시장에 그런 그 방향성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지난 그 8월 13일 이후 계속해서 1조 원 넘는 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2,000계약 숏 매도 이후 현재는 약 3,300계약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강력하게 턴하기 위해서는 비차익 쪽에서 대규모 바스켓 그 펀드와 관련된 대규모 그 자금이 유입돼야 되는데, 오히려 8월 19일 이후 비차익 쪽에서는 뭐 1조 원 가량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라든가 일부 투신권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속에서도 외국인과 연기금 수급은 좀 그 뭐라 그럴까,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반기의 경우는 업황 개선과 그 다음에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종목 보유 전략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확실하게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을 사기도 조금 그렇고요. 그냥 떨어진다고 해서 팔기도 조금 그렇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던 건데요. 확실하게 조금 그 매수보다는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꾸준하게 당분간은 갇혀있는 박스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확실하게 나와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1900포인트 정도, 1880에 지금 놓여있긴 하지만서도 1900포인트 정도의 상승폭이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 줄 때가 조금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이 좀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자, 먼저 장기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연말까지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당연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로 조금은 편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월부터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악재들이 진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7, 8, 9월 달 동안 실적이 또 지표들이 또 양호했기 때문에 관련주, 특히나 건설주들이나 또 여타 다른 이제 뭐 IT 관련주들이 조금 어느 정도 상승폭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조금 열려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의 매수가 아니라 조금 이제 9월달 중순이 넘어가는 그 시점, 아니면 동시만기가 끝나는 그 시점 자체가 가장 중요한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이 만약에 조금 더 꺾여버릴 경우에는요, 좀 더 그래도 매수보다는 좀 관망 자세를 유지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등을 줄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 9월달 내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들 통신주를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통신주들 뭐가 이슈가 있습니까? 자, 주파수 경매권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건이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아마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 어찌됐든 누가 주파수를 가져가든 간에 주가의 상승폭은 분명히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당주들은 이제 누구나 다 압니다. 12월에 사는 게 아니라 4개월에서 5개월 전, 그러니까 8월이나 9월 정도에 배당주를 사야지만 배당 수익과 더불어서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가장 평균적인 가장 좋은 매수 시기이기 때문에 8월 말 지금 현 시점과 9월 같은 경우가 가장 좋지 않을까. 특히나 SK텔레콤 같은 경우나 SKT 같은 경우,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가 끝난 시점이 이번 주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내일 아니면 모레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가 가장 좋은 매수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시세 차익도 가능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이고 장기적으로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한 종목 중에 좀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역시나 조금 음식료 업종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음식료 업종 관련해서 요즘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요? 종목을 딱 제가 한번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오리온입니다. 자, 오리온의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좀 바닥권 라인을 확인한 이후에 최근에 주가 흐름과 지수 흐름과는 오히려 반대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상승폭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 좀 성장성, 중국에 대한 매출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큰 폭의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폭을 이끌고 있는 모습. 특히나 또 수급상도 살펴보자면요. 꾸준하게 그래도 기관들이 다시 매수, 그 중심에 연기금의 매수가 또 투신권의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의 상승폭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버렸던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잡아주면서 외인들과 개인들의 매도 물량까지 다 싸그리 먹어주면서 주가의 상승폭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또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방어주 성격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차트상의 흐름으로도 턴하면서 조금 더 상승폭을 이끌어갈 수도 있는 다시 100만 원대의 안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한번 뽑아봤고요. 또 한 종목으로는 동아원입니다. 네, 이제 밀가루 관련주죠. 자,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굉장히 차트가 좀 인상적입니다. 이거 조금 급등 차트를 보여주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혹시나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자면요. 정말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수가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옵니다. 한 달 동안 51만 주 가량의 매수가 잡혀주고 있고요. 개인들과 외인들의 물량을, 특히나 개인들의 물량 자체를 전부 다 싸그리 흡수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이게 한 달뿐만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도 계속적인 매수가 지금 잡히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4월 달부터 해서도 86만 주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3월 달부터 해서도 91만 주 이상의 매수가 잡혀주고 있다는 거죠.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제가 3, 4월 얘기했는데요. 이때도 계속 매수가 들어왔던 시점입니다. 이 고점 라인도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바닥 라인도 들어왔고 최근 들어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거의 기관들의 평균 단가 부분을 조금 따져보자면요. 한 3,300원, 3,400원 정도 라인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지금 현 구간대부터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서서히 보합권 가격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폭을 이끌어주면서 주가를 이 전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인 또 3,800원 정도 라인까지도 상승폭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차트의 모양을 봐서라도 일단 120선 라인까지 뚫고 올라간 흐름이고 또 하나 방어주 성격이 강한 또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흐름은요 조금은 어느 정도는 방어주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금값 상승과 관련해서 고려아연 같은 종목이 또 상승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이쪽 관련주로서는 단기간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장기간으로 볼 때는 역시나 IT 관련주들이나 3분기 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명수 전문가님의 실적주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그 시장 전반적으로 업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역시 시장이 가려면은 IT 자동차가 상승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가 상승은 옐로칩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IT 섹터의 경우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 매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 SDI 최근에 2차전지 호주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는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 하반기 실적 개선이 뚜렷한 종목에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라겠고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대만의 그 TSMC 이쪽과 관련된
그 후공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된 그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코스닥 중소업체들 잘 살펴봐야겠고요. 특히 그 자동차 섹터의 경우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죠. 금일도 뭐 자동차 섹터가 전방위적으로 견조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특히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죠. 이러한 배경 요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이면은 그 미국에서 또 판매 동향이 발표될 텐데 현대차의 경우 미국에서 공장 가동률이 110%를 웃돌고 있고 기아차의 경우에도 공장 가동률이 100%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달 판매 동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관련주 특히 오늘 뭐 61선이라든가 52주 신고가 낸 종목군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정유화학 섹터의 경우에는 뭐 차익 매물이 급속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나 현재 국면에서는 뭐 눌림목 조정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 섹터의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은 매기가 철강 쪽으로 이동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철강주의 그 반등 배경 요인에는 중국에서 공급 과잉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신호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재고가 쌓여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고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 놓여있지만은 공급 과잉이 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그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려면은 실적 개선이 나타나야겠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열형 강판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여파가 3분기, 4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선 섹터의 경우에는 여전히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중공업의 경우 뭐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뭐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는 조선업종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증권업종의 경우는 뭐 시장 전체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증권업종의 경우는 반면에 뭐 52주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배경 요인에는 뭐 현재 그 증시 불황으로 인해서 거래대금이 뭐 6조 원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최근 2, 3년간 손익분기점이 8조 원대 있는데 이 손익분기점을 맞추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현재 구조조정에 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출구 전략과 관련된 대내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되기까지는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흐름과는 반대로 증권업종의 경우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증권주의 경우는 당분간 관망할 필요가 있겠고 코스닥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금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400억 넘게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800억 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도 IT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주로 관심을 갖되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 위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제 좀 더 스피디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죠? 네, 요즘 상당히 많은 분들 잊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들이 진짜 나락을 찍으니까 좀 이제 바닥을 저는 형성했다 판단했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자, 항공사는 3분기 실적 조금 그래도 전분기 대비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예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요. 중국과 유럽 경기 회복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이제 주가의 상승폭 염두에 될 부분이고 또 하나 3분기 성수기 진입이죠. 방학과 더불어서 9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또 중국 중추절이죠. 추석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모멘텀 가지고 있는 게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기대되고 있고 또 하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미국 사고에 대한 부분 이게 금전적인 손실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사망자 수가 워낙에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험 가입도 된 상태라 큰 걱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흐름 자체를 살펴보기 전에 수급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수급을 살펴보자면요.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오늘 수급 기간 16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8월 19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바닥을 확인했다는 좀 소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인들도 3일 연속 매수가 눈에 띄게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차트상에도 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8월달 내내 어느 정도 가격대 한 4,500원, 700원대 구간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이때 집중적으로 들어와줬다는 거. 그럼 기관들은 조금 더 상승폭을 염두에 둔다면은 한 5,000원 정도 이상의 가격대까지는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봉으로 살펴보자면요. 제가 이제 목표가를 5,100원을 잡아놨는데요. 약간 좀 걱정인 것은 주봉 20주선을 맞고 떨어졌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20주선 라인이 바로 한 5,100원 정도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는 게 일단 5,100원 정도가 도달했을 때에는 한 8% 정도 수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만약에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안착할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관들의 매수를 한번 믿어보시고서 매수하시는 전략은 어떨지 한번 제가 생각이 나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 하이스코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대 하이스코어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본격적으로 당진에서 그 냉영 공장을 그 본격 가동함으로 인해서 자동차용 강판 비중이 현재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75%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현대 하이스코어의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판매와 실적에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열연 강판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냉연 강판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 인상 폭에 따라 실적 개선 요인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3분기, 2분기에 이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수로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단기적으로 금일 변동성을 보였지만은 4만 원대를 유지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3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전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그 가격 변동성이 커가지고 매수 가격을 잡아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42,000원대 전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요. 목표 가격의 경우에는 뭐 적어도 45,000원대를 향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적어도 뭐 46,000원까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종목에 대한 추천을 들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현대하이스코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을 꼽아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종목 선정하실 때 우선적으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하신 다이렉트 전략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두 분은 김선윤, 이명식 두 분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다시금 또 상승으로 반전하길 기대하면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